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우리는 활용만 나오면 활용 싫어, 싫어, 싫어 그러는데 진짜로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필요로 해서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활용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배워서 뭐예요?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이걸 해요? 무슨 소리야. 활용이 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뭐 핸드폰을 개발하고 좋은 기계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병원 가면 고 비용을 주고 CT를 촬영하거나 그치? MRI를 찍거나 그렇습니다. 한 번 찍으면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도 넘어가. 그러면 그 찍는 장비 기계들은 얼마냐 이거야. 나도 몰랐는데 기계가 억대야 억대. 몇백만 원 뭐 차 한 대 값 이게 아니라 기계 하나를 몇 억을 주고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에 돈이 없잖아? 그러면 큰 병원에서 쓰다가 중고로 판 기계를 싸게 사온대. 우리 중고차 사는 것처럼. 그러면 걔가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안 좋은 그 상태로 그냥 환자를 사진 찍고 돈을 받고 케어하고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큰 병원, 막 서울대학교 병원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 그런 큰 기계들이 최신 기계를 놓고 최고의 장비로 환자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오래된 기계에서 잘 안 보이던 것도 더 좋은 기계에서는 잘 보이게 되고 잘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큰 병원, 좋은 병원, 서울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계는 누가 만들었냐고. 그 기계는 어떻게 그 고가의 기계를 만들 수 있냐고. 재료가 좋아서 비쌀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들은 다 어디서? 수학에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1차 함수, 1차 그래프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료 장비들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그렇지. 흑백으로 나오지. 그치? 예를 들어서 뼈는 하얗게 나오고 살은 통과되니까는 까맣게 나오고 그래서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하얀 부분이 절단됐으면 뼈가 부러졌네? 그 기계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뭐야? 수학적인 원리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떤 애가 나는 그런 일에 종사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물건을 살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얼마의 돈이 있고 물건을 몇 개 살 때에 A 가게에서는 얘를 싸게 팔고 쟤를 비싸게 팔아. B 가게에서는 쟤를 비싸고 쟤를 싸게 팔아. 그런데 갔다 오는데 교통비는 얼마가 들어. 그러면 그거를 다 계산해서 내가 비싸도 멀리 갔다 오는 게 이익인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더 경제적인 건지 비교할 때 계산할 때 전부 다 방정식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할 줄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인 식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우리가 앞으로 풀어낼 문제 같은 거리, 속력, 시간, 농도, 그치? 어떤 조건을 주어졌을 때 그 정도로 맞추는 거. 음.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카페 알바가 생각보다 어렵대, 쉽지 않대. 그래갖고 우리가 왜 한국을 계산하면, 아메리카노 주세요. 무슨 카페라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냐면, 카페라떼를 주는데, 우유 대신에 오트밀크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유 말고 오트밀크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우유 주면은 실패. 그 다음에 위에다가 생크림을 깔아주는데 나는 아래에다가 생크림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손님이 주문을 하는데 주문 내용이 너무나 까다로운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우유를 데워서 따뜻하게 데워서 거품 내가지고 커피랑 섞어주는 거거든 메뉴가. 그러면 나는 우유를 데우는 온도를 120으로 해주세요. 140도로 해주세요. 그 온도까지 결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온도까지 맞춰서 커피를 제조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나는 설탕을 반만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나는 시럽을 2배로 넣어주세요. 커피를 한 샷 더 추가해주세요. 근데 얘들아, 내가 말한 거를 다 한 사람이 한 커피에 얘기했다고 해봐. 카페라떼를 주는데, 그치? 우유를 먼저 까는데, 우유의 온도를 140도로 맞춰주고, 거기다가 설탕은 반 티스푼만 넣어주고, 밀크를 오트밀크로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그거를 메모를 다 해가지고 커피 탈 때, 커피 한 잔 타는데 그거를 다 적어야 된대. 그래서 카페 알바가 쉬운 게 아니래. 그치? 그러면 이 조건들이 까다로워지면 그대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다른 주문은 다 괜찮아. 근데 우유가 무지방, 지방이 안 들어간 우유가 있고 일반 우유가 있습니다. 일반 우유는 지방이 2%가 들어가 있고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맛있고 고소해. 그런데 저지방 우유는 지방을 싹 뺐기 때문에 우유는 우유인데 맛이 고소한 맛이 안 나. 약간 밍밍해. 뭔가 빠진 듯한 맛이 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카페라떼를 주는데 나는 우유를 1% 지방으로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호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음, 음. 너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손님이 1%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무지방 우유 반, 일반 우유 반 섞어가지고 반반 넣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어떤 손님이 0.5%로 지방을 맞춰달래. 그러니까 거의 고소한 맛만 나게. 지방은 몸에 안 좋으니까 빼고 맛만 약간 지방의 맛만 느낄 수 있게 0.5%로 맞춰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호야? 카페 알바를 그러면은 그만둬? 1대 3의 비율로 넣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지방 우유, 일반 우유를 1, 그 다음에 무지방 우유를 3, 1대 3의 비율로 넣어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섞어서 주면은 그 손님이 먹으면서 그래 이 맛이야 이러면서 되게 만족해하면서 가겠지. 그 카페에 계속 단골이 돼서 오겠지. 근데 옆에 가게 갔더니 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 그냥 무지방으로 하든지 그냥 일반 우유로 하든지 0% 하든지 2% 하든지 그러면 뭐야 여기는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럼 그 카페에 안 가겠지. 외국 사람은 정말 까다롭게 주문합니다. 그러면 1%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반반. 0.5%는 1대 3. 이게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똑같이 2차 방정식 활용할 때, 야, 소금물의 농도를 10%에서 5%로 맞춰야 돼. 그럼 물 얼마큼 넣어야 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장 간단하고 쉬운 문제만 얘들아 중학교 책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못 풀면 안 돼. 실제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요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딪혀야 되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랑 너무 많이 연결된 시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 일단 뭐 이건 똑같습니다. 뭐 맨날 모든 단원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문제 잘 읽은 다음에 뭘 x로 할래? 무엇을 y로 할래? 함수면 x, y, 방정식은 x만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게끔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을 세운다. 얘가 어렵지. 식을 세우고 나니 얘가 2차 방정식인 거야. 또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끔 식을 세우는 거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문제를 풀고 나니, 그러니까 식을 세우고 나니 1차 방정식 식이 나오게끔 되는 거야. 문제가 그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풀어. 자꾸 답을 구해. 그럼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2번이잖아. 얘를 못해서 그렇잖아. 첫 번째는 이 1단계를 못하면 정말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야. 말귀를 못 알아.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정말 잘 돌봐줘야 돼. 수학에 머리가 없는 애들일 경우, 우리 수학머리가 있다 없다 그럴 때 1단계 문제의 뜻을 파악 못하고 미지수를 뭘로 놔야 될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거를 갖다가 못하는 애들은 수학머리가 없는 애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진짜 못해.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힘들고 엉뚱하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1단계가 되면 2단계 식 세우기. 얘를 힘들어합니다. 얘만 잘 되면 그 다음에 풀어. 우리 여태까지 뭐 했어? 푸는 거 연습했잖아. 그러니까 얘만 잘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없어. 답을 구한 다음에 맞는 것만 맞는 것만 답으로 취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버리세요. 문제에서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음수가 나오면 버리란 얘기야. 그런 식으로. 자, 노하우라고 하는데 노하우가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노하우야. 당연한 순서지. 자, 문제를 바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의 가로를 늘렸대. 그러니까 원래가 있었는데 원래가 얘였어. 원래가 있었는데 얘가 7cm를 더 늘렸대. 그리고 얘도 원래 있었는데 얘가 정사각형이었잖아. 세로의 길이를 줄였대. 그러니까 얘는 줄인 거야, 지금. 그러면 그때 나중에 생긴 게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20이 됐대. 그러면 처음을 모르니까 얘를 x라고 놓으면 되잖아. 왜? 문제에서 구한 게
알아내라 시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그럼 얘를 x라고 해야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생긴 거는 뭐가 되는 거니? x 플러스 7. 얘가 가로. 그 다음에 세로는 뭐가 되는 거야? 아, x에서 어떻게 된 거야? 1을 뺐어. 그러면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공식을 알아야지. 직사각형의 넓이가는 공식을 모르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식으로 놓고 이 x를 구해. 그러면 걔가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풀면은 답이 나오고. 그래서 x 값을 구했더니 x가 마이너스 9랑 3이 나오더래.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정사각형, 직사각형,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음수는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의 조건에 양수다, 음수다 그런 말이 없어도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를 버려주고 양수만 답으로 취합니다. 끝이야, 그게.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웠더니 뭐가 나온 거야? 얘가 2차 방정식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얘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대. 그럼 우리가 연속하는 거를 ABC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안 놓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는 차이가 얼마씩 나니? 1씩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요렇게 놓거나 아니면 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가운데 거를 A라고 놓으면 그 전에 거는 하나 작은 거, 그 다음 거는 하나 큰 거. 이렇게 놔도 됩니다. 얘가 가장 베스트지? 왜 베스트야? 세 개를 합해볼래? 이거를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을 구해볼래? 그러면 그냥 3의 2로 깔끔하게 나와. 그런데 위에 있는 거를 합해볼래? 그러면 어떻게 나와? 3의 2도 되지만 플러스 3도 붙어.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어떤 숫자 미지수로 넣고 하나를 뺀 것, 하나를 더한 것이 쫘르륵 연속하는 자연수잖아. 하나씩 커지고 있잖아. 이렇게 놉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그러면요. A를 여기다 놓고 A-2, A-1이라고 해도 돼요.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2A라고 놓고요. 얘를 2A 플러스 1, 2A 플러스 2라고 해도 돼요. 됩니다.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불편하잖아. 왜 숫자를 두 배로 뻥튀기를 해서 놔또. 그지? 그래서 얘가 불편하니까 이런 거는 잘 쓰지 않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도 쓰지만 가장 좋은 베스트는 가운데 숫자를 두고 전후로 더하기 빼기를 해주는 게 되게 편리하다. 그치?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얘는 비추. 특별하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얘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한국말로 나왔는데 얘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어떤 미지수와 수식으로 바꿀 생각을 못한다면 활용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이는 잘 돌봐주세요.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자, 가장 큰 수의 제곱은 그럼 가장 큰 수 얘지? 말로 나왔어? 그럼 얘를 제곱하래. x 플러스 1이 가장 큰데 걔를 제곱했대. 나머지 두 수의 곱, 나머지 두 수. 그러면 x랑 x 마이너스 1 얘를 곱하기 한 것보다 3배모, 3배.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중괄호 해줘야 되겠네. 곱하기 3을 해주고 또 어떻게 된 거야? 11만큼 작대. 그러면 얘가 같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또 애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내가 문장 깔끔하게 보자. 여기에 보면 얘를 식으로 못 옮겨.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못 옮겨. 어디서 못 옮기는지 아니?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11만큼 작다 그랬지. 그러면 11을 여기다가 써줘야 될지 여기다가 써줘야 될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 진짜야. 진짜 못해. 못하는 애가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너무 많아. 그래서 식 쓰면서 반대다가 마이너스 11을 써주게 되면 답이 제대로 풀어도 얘를 여기다가 11을 넣어주게 되면 깔끔하게 우리가 앞에 배운 방법대로 뭐 다 풀르고 인수분해하고 x값을 찾고 근해 공식에 넣든 말든 다 구하지. 답이 잘못 나와. 무조건 답이 잘못 나와. 왜? 식이 틀렸잖아. 그러면 걔가 왜 식을 못 세울까? 이거를 갖다 좀 봤어.
왜 못 세울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문장을 이해 못해. 뭐가 문제야? 한국어 문제야.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어떻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작대. 그러면 누가 작은 거야? 왼쪽에 있는 얘가 작은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11을 빼줘야 그래야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11을 어디다 붙이지? 빼기 11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아무리 얘들아, 내가 아무리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잘 가르쳐주고 뭐 똑바로 가르쳐주고 한다고 해도 학생이 국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본인이 문제를 이해 못하고 식을 못 세우는데 그걸로 어떻게 해. 계산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줘서 잘 배워갖고 풀어도 본인이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데 11을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면 그러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음. 그런데 동그라미 1, 2, 3, 4, 5에 잘못 푼 답이 있어. 그러면 또 자기가 동그라미 1번 해놓고 잘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그리고 채점하면 틀리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을 세웠을 때 이 식이 보다 2차 방정식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 밑에 똑같습니다. 가장 작은 수를 x로 놓고 풀어도 얘의 제곱은 얘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세배한 다음에 빼기 11을 해도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요것 좀 정리할게. 우리가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나오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얘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근데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한다면 얘가 베스트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지. 그런 식으로 하면 표현법은 되게 많습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나 두 짝수 얘는 중요해. 얘는 홀짝이 두 칸씩 넘어가거든. 그래서 x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 둘의 차이가 2니까 하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홀수를 이렇게 쓰려면 x가 홀수라는 말이 처음에 전제 조건으로 써줘야 돼. x는 짝수라는 말이 꼭 써줘야 돼. 이런 말을 써주지 않고 그냥 쓰면 그러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짝수를 표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얘 말고도 뭐가 있냐면 알아두세요. 짝수를 표시할 짝수 표기법. 그냥 EX로 많이 씁니다. EX로. 왜요? X가 1이면 2, X가 2면 4, X가 3이면 6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X 대신에 1, 2, 3, 4 아무 숫자나 다 들어가도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짝수를 EN 또는 EX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해. 그러면 이 다음 수는 뭐예요? 이 다음 수는 뭐가 돼? 2 x 플러스 2가 되겠지. 아니면 2로 묶어서 x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얘도 되게 많이 나와. 그럼 이 전수는 2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표현하겠지. 그래서 어쨌든 짝수는 두 개씩 뛸 때 껑충껑충 몇 개? 두 개씩 늘어나고 빠지고. 그럼 뭐 홀수 표기법은 어떻게 해요? 홀수 표기법은 이것도 알려줄게. 홀수는 EX 플러스 1 또는 EX 마이너스 1로 합니다. 그래서 E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둘 다 써.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럼 무슨 얘기야? EX가 짝수지. EX가 짝수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해. 그러면 얘는 무조건 홀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 빼. 그러면 홀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얘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요 책에서는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이 쓰여 얘가. 짝수 표기법 EX, EN. 얘는 EN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얘로 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얘를 더 많이 써주고 지금은 얘보다는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뭘로 해도 둘 다 문제가 다 풀립니다.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 얘들아 뭐야? 규칙성. 주어진 공식을 이용하여서 식을 세워서 푼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야? 문제 읽고 식 세워 이거야. 점을 찍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 때 n번째 삼각형. 얘 뭐라고? 규칙성. 이 규칙을 어떻게 해야 돼? 파악해야 돼. 규칙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몇 개는 해야 돼. 귀찮아도 해야 돼. 처음에 한 개네.
그 다음은 한 개에다가, 한 개에다가 두 개가 늘었네. 그 다음은 한 개에다가 두 개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다가, 원래 있었잖아, 얘가. 세 개가 또 추가됐네. 이렇게. 그러면 네 번째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확률이 크겠네. 앞에 거에다가 얼마 추가하는 거야? 그 다음 수를 추가하는 거네. 이렇게. 세 번째면 3을 추가했고요. 얘가 네 번째면 4를 추가하고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고요. 4로 끝나겠네요. 네 번째는. 그지? 이게 전부 더하면 개수잖아. 삼각형에 사용한 점의 개수는 이런 규칙이 나온다. 그럼 무슨 얘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면 얘는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소리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자세하게 더 배웁니다. 지금은 그 공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얘가 대놓고 이거라고 알려준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얘가 이거라는 거를 너희가 이제 구해야 돼. 구할 수 있어. 쉬워. 그래서 얘가 얘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때 점이 몇 개 쓰였어? 55개 쓰였대.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55라는 얘기야.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110은 n 플러스 1. 야, 이거 벌써 2차잖아. 그럼 얘가 뭐야? 식을 만들고 정리해 봤더니 2차 방정식이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를 풀어서 답을 구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해로 문제를 푸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여기도 마찬가지. 점을 찍었는데 마이너스 개수일 수는 없으니까 음수 나오면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를 전부 다 풀어갑니다. 여기 마치 외워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얘들아, 얘는 지금 새롭게 알려준 겁니다.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 얘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문제를 풀고 증명을 할 거고요. 얘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겁니다.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운 공식이야. 무슨 얘기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나중에 알 거라는 얘기야. 그치? 자, 실질적으로 요 곡선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 우리가 실생활에 쓸 때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로켓을 발사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이거 문제 계산 안 할 거야? 엄청 많이 나올 텐데. 내가 각도를 몇 도로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쏘아 올리면 미사일이 어디로 가고 우주선이 어디로 발사하고 나머지 떨어진 거는 어디 바다에 떨어지게 할 것인지 전부 방향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몇 초 후에 얘가 어떤 위치가 될 것인지 높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가장 심플한 형태로 얘는 공을 던졌습니다. 땅에서, 지면에서 초속 40m, 무슨 얘기야? 40m/s. 이거는 속도입니다. 1초에 40m를 날아가는 그 빠르기로 얘를 똑바로 위로 던졌어, 공을. 그래서 그때 딱 던지면서 시간이 1초, 2초 지나가겠지? 그때 몇 초, 얘는 뭐야? 시간입니다. 몇 초 후에 그때의 높이를 쟀어요. 얘는 이제 거리가 되겠죠. 움직인 거리. 올라간 높이가 거리잖아. 공이 움직인 거리잖아. 그럼 얘 또 거속시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이제 나오겠지. 근데 얘를 갖고 식을 세울 거야. 그랬는데 이때의 높이가 너희들 보고 식 세워라 이게 아니라 높이는 h는 이러한 관계를 갖는데 그러니까 거리니까 여기 미터라고 단위까지 써줬습니다. 그러면 이 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h가 60이 돼야 돼. 60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60이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때의 t를 구하여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대로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니 이건 이제 상황을 그림으로 한 거고 식을 세우니 얘가 어머 얘가 2차식이 됐네? 그런데 뭐가 되는 거야? 뭐뭐는 0꼴로 바꿀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차수가 2차잖아. 그럼 얘를 풀었어. 그럼 답이 두 개 나오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올라가는 데까지 2초 걸렸고 다시 여기서 여기 오는 데까지 또 6초 걸린 거야. 그러니까 공중에서 여기에서 4초 있었네. 문제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두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버릴 답이 없어. 어떤 60m가 되는 높이는 올라가면서 찍고 내려오면서 찍고 두 번이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높이가 얼마인가? 높이가 0이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던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던지기 전이지. 던지기 시작할 때는 0이겠지. 던져야지 높이가 발생하니까. 아니면 다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갖고 바닥에 딱 닿는 순간 높이가 0이겠지. 그럼 그때까지 몇 초 걸리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읽고 식을 제대로 세우면 그러면 2차 방정식이 활용이 된다.
도형에 관한 문제 나옵니다. 도형이. 결국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하는 공식 있지? 알고 있지? 모르면 못 풀어.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나이 계산하는 거, 넓이, 부피, 그치? 건널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소금, 거속시 문제, 개수 문제, 자릿수 문제,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것들에 대한 것이 상식적으로 갖춰져야지만 문제를 읽고 그거에 맞는 식을 세워.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첫 번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국어가 안 돼서 식을 못 세웁니다. 문장 해석이 안 돼. 한국어가 이해가 안 돼. 그런 애들이 못하고, 두 번째는 식을 못 세우는 애들이 못하는데, 식을 못 세우는 이유를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공식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면 우리는 말귀는 잘 알아들어. 식 세울 수 있어. 근데 뭘 몰라? 공식을 몰라? 그럼 공식 외우세요. 필수적으로 외우세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외우세요. 자, 봅시다. 정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종이에 내 귀퉁이를 2cm씩 잘랐습니다. 그림까지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얘를 전개도로 만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상자를 만들었어. 상자는 얘들아 지금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든 거야. 그러면 얘가 2cm면 얘가 2cm겠구나. 그 다음에 얘 밑면이 얘겠구나. 그러니까 전개도와 이 겨냥도 이제 상자 만든 모양의 길이를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겠구나. 얘를 다 봐야 되는 거야. 상자 밑면의 한 편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인지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얘를 x라고 놓을 건지 처음에 정사각형이라고 한 얘를 x라고 놓을 건지 잘 생각해 봐봐. 이해가 되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상자 밑면의 길이였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x로 놓을, 야, 연두색 커다란 것 전에 거 정사각형을 x라고 놓고 풀어도 돼. 그러면 문제 풀 때 답은 뭐가 되니? 얘를 x라고 놓으면 얘는 x-4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x-4가 정답인 거야. 그런데 그러면 뭔가 4를 또 빼줘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x 플러스 4라고 놓는 거지. 얘가 2니까. 그러면 처음에 길이가 얼마였던 거야? x 플러스 4였던 거야. x 플러스 4였던 거야. 그러면 전개도의 넓이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전개도는 이게 하얀 부분 여기 빨간색으로 칠할게. 여기 있는 사각형 부분을 떼버린 거잖아. 그러면 처음 사각형의 넓이에서 얘 하얀 부분의 넓이 4개를 빼봅시다. 그랬더니 전개도가 나오는데 걔의 넓이가 105였대요. 그러면 식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식을 세웠잖아. 그런데 얘가 2차 방정식이네. 그러면 얘를 풀어주고 얘를 다 마이너스 버린 거야. 그지? 얘는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 중에 다 알고 있는 거고 사다리꼴 넓이 뭐 다 알고 있지? 개념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문제 일단 4번까지 쫙 풀어봐. 시작. 2차 함수 마지막 단원이지.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이고 2차 방정식을 잘 했으면 2차 함수도 왠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할만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계산의 원리들이 동일하게 2차 함수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계산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다만 2차 함수에서의 어려운 점은 뭐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야. 자, 대단원은 2차 함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단원,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얘도 그래프야. 얘도 그래프야. 처음에 있는 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의미와 그리는 방법,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얘는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아. 그래프가 그려진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단원, 대단원 이거 나와 있고, 아르키메데스 또 나오네. 아르키메데스. 얘가 누군지 알아? 아르키메데스. 누군지 아는 사람? 건우, 고대, 아르키메데스가 누구야?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혹시 유레카 외치면서 빨개벗고 동네방네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 알아? 예, 응, 그 사람입니다. 그치? 응, 그 사람. 임금님이 금세공사한테 순금을 주고 너 이걸로 왕관 만들어 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왕관을 딱 만들어 왔어. 그랬는데 소문에 야, 그 세공사가 금 말고 금 빼먹고 딴 거 좀 넣었대.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금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금 빼먹고 은 넣어서 만들었대. 은 섞었어. 근데 색깔로 봐서는 티가 잘 안 나니까 그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러다가 야, 네가 얘가 진짜로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다른 거 섞었는지 알아내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이 금관은 신에게 바칠 거거든. 그러니까 훼손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준 거지. 그리고 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이제 그 숙제를 주고 나서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한테 바칠 재물이어서 완전해야 되고 아 그냥 다 금이에요 이럴까?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밝혀내면 자기가 죽게 생긴 거지. 거짓말하면 큰일인데. 아 그냥 은 섞였다고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세공사가 진짜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얘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야? 목욕을 하러 통 안에 지가 싹 들어갔는데 물을 가득 받았던 통에서 자기가 들어간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아 발견했다 찾았다 찾았다 유레카가 찾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았다 알았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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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냈어 알아냈어 그러면서 동네방네에 소리 지르고 다녔지. 빨개 벗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니까 미친놈이 아니라 왜 빨개 벗고 뛰어다녔을까? 또라이야? 아니야. 동네에 소문이 다 났을 거란 말이야. 왜? 야, 뭐 섞었대. 이것도 소문 다 났잖아. 그러니까는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거 아르키메데스한테 이거 시켰대. 걔 못 알아내면 죽을 수도 있을걸? 야, 되게 궁금한데 진짜일까 아닐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막 물어봤겠지. 아르키메데스, 너 어떻게 알아냈어? 막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아니 아직까지 도저히 모르겠어. 막 그러고 있다가 발견한 걸 안 순간 얘가 야, 나 이제 알아냈어 알아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살아난 거야. 명확하게 원인을 알았거든. 그래서 걔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녔다. 걔가 걔야. 걔가 걔야. 아르키메데스는 여기는 수학자면서 물리학자라고 나왔지. 천문학도 하고, 그 당시에 뭐 이제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가, 로마에서 군대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죽음의 광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대. 그래서 얘가, 군사 무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 뭐야 봤더니 이 병기는 포물선 모양의 구리거울이래. 그러니까 그때는 유리가 없었겠지. 요 당시에 유리가 어딨어 얘들아. 유리가 없으니까 얘가 열이 잘 모아지고 전도되는 것을 매끄럽게 반딱반딱하게 해가지고 재료는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대. 그런데 태양이 들어오면 빛이 모아지는 성질, 우리 오목렌즈, 볼록렌즈 할 때 그것처럼 얘를 연구해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태양의 빛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얘가 뿜어져 나가도 그러면 이제 뭐 불붙는 거지 뭐. 그래서 바다에 공격해오던 로마군들의 배를 태워버린 거야. 돋보기 역할 같은 걸 했나 봐. 그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울 하나로 얘가 된다고? 우리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거 해봐. 되게 오래 들고 있어야 돼. 타긴 탄다 얘들아. 근데 불이 확 붙는 게 아니라 종이가 까맣게 되면서 점점 구멍이 뚫려. 그러니까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태우는 게 이게 된다고? 과연 그러면 구리를 몇 개를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막 그러면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실제로 얘를 테스트를 해봤대. 그치? 응. 근데 얘가 요만큼 유리가 더 좋으니까 구리와 유리까지 더 성능 좋게끔 만들어가지고서는 배에다가 했는데 똑같아.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 까맣게 태우는 것처럼 배 표면만 약간 이렇게 시커멓게 그을려지고 불까지는 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거리를 더 작게 했는데 작은 부분만 좀 했지 막 이렇게 막 불이 활활 타듯이 이렇게는 조금 아니다 이런 거지. 이렇게는 조금 아니다. 글쎄 불 붙는 통에다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나무래도 쉽지 않았지. 자, 얘는 피사탑에 나온 건데 얘는 과학 얘기를 가지고 얘를 들었습니다. 얘는 그냥 읽어봐도 될 것 같고 얘는 나중에 과학식에 더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옮겼을 때 걔가 뭐가 나온다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한 활용하고도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연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속력, 시간, 거리 이걸 가지고 물체를 낙하하거나 위로 던져가지고 똑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자, 2차 함수는 어떻게 공부할까? 1차 함수, 2차 함수는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옵니다. 무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분수 함수 막 되게 많은 함수들이 나와. 근데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는데 완전히 바탕 기본이 돼. 완전 베이스야. 이 개념과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모르고서는 고등학교 함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학교 그 6개의 학기 중에서 중1, 2, 3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식계산하는 거. 이거를 보고 우리는 수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수, 무리수, 분수, 로그, 아니 로그는 나중에 나오니까 뭐 루트 뭐 이런 거 있지. 그거 전부 다 사칙연산 다 되느냐? 괄호까지 있어도 혼합계산 다 되느냐?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함수, 1차, 2차. 얘가 계산법이 되느냐? 이거를 여기다 끌어다 쓸 거기 때문에 얘가 돼야 되고 얘가 돼야 돼. 얘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2학기 때 배웠던 도형이 함수랑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면 도형만 나오는 문제는 극히 드물어. 거의 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도형, 삼각형, 사각형, 원, 마름모 어쩌고 저쩌고 뭐 비율, 비례식 이게 전부 다 닮은비가 다 입체 도형까지도 어디로 들어가? 전부 다 함수랑 엮여. 그냥 100%까지는 아닌데 그냥 100% 엮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도형의 내용은 특별히 A급까지 안 풀어도 얘들아 괜찮아. 심화까지 안 풀어도 괜찮아. 뭐는 2학기는. 그런데 방정식 함수 얘는 심화를 풀면 풀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중학교 3학년에 심화를 풀어놓으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비슷한데? 이렇게 느껴져.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지. 심화를 중학교 때 딱 한 것만 해라. 그러면 어떤 걸 하라고? 3학년 1학기 거를 해라.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 2학년 2학기 도형이 가장 어렵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개, 준서희 같은 경우는 2-2와 3-1 그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심화도 조금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 2학기는 어느 정도 해요? A급 풀어요? 아니, 안 풀립니다. 선생님 조카도 안 풀립니다. 그것까진 필요가 없어. 왜? 2학년 2학기의 도형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본 뼈대, 증명, 개념, 용어, 왜 그렇게 되는지 이 설명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야 나중에 보조선을 잘 그리거든. 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하죠?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그게 어떤 정도인데요? 센수학만 잘 풀면 돼. 그래서 센수학의 C단계 어려운 거 몇 개까지만 풀어서 학교의 고난이도 문제까지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는 2학기도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러면 걔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학교 수준에 맞춰. 학교 수준. 학교에서 100점 맞고 A 맞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중3은요. 3학년 1학기는 학교에서 A 맞는 수준으로 그치면 안 돼. 그럼 고등학교 가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함수가 도형하고 짬뽕되면 도형도 못해, 함수도 못해. 그러면 수포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함수를 잘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함수는 갑자기 엄청난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가 막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그때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 하나하나를 결국은 다 하긴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원리가 뭐야? 다 이거로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식의 계산이 되어야 2차 방정식과 방정식, 부등식이 풀린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 계산 못하면 못 풀잖아. 중간에 막히잖아. 얘를 못하면 이거를 배우는데 중간에 다 막힙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를 잘해야 되고 2차 함수의 기본은 1차 함수야. 그러니까 중2학년 거를 잘 했으면 2-1을 잘 했으면 그러면 2차 함수는 쉽게 배운다. 왜? 2차 방정식까지 했잖아. 1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 풀었지. 그러면 2차 함수 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정말 쉬워. 그래서 함수를 쉽게 배웁니다.
중2 때 1차 함수를 배웠는데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 이게 뭐였어? 기울기였어요. 그 기울기, 비율이 항상 일정해서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요거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요거야. 그러면 얘가 일직선이야. 왜?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으니까, 일정하니까. 그래서 직선으로 나타나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아니고요. 포물선으로 나타내집니다.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포물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2차 함수 식을 가지고 x, y의 순서쌍을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점을 찍으면 얘들아 점이 이렇게 찍혀. 점이 실제로 이렇게 찍힌다고. 그래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 볼록인 그래프가 나와. 실제로. 그러면 기본 그래프가 뭐고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고 했던 것을 동일하게 2차에서도 보겠다 이거야. 자, 2차 함수의 뜻. 2차 함수의 뜻. y는 fx에서 우리가 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y는 어쩌고 저쩌고 fx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y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x가 보통 미지수니까 어떤 변수에 대한 x면 x, z면 z 어떤 변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는 거야. 오름차순 안 돼요? 돼. 근데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가 나오는 함수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2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차 함수라는 말은 2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최고차 항의 개수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가면 최고차 항 2차 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돼. 사라져버려. 그러면 1차가 돼버려. 그러니까 2차가 되려면 a가 0이 절대로 돼서는 안 돼. 이거는 1차 함수 풀 때 똑같은 거야. x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얘는 2차 함수가 되려면 2차 항이 살아있어야 되고 2차 항이 살아있으려면 a가 개수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문제 보면은 여기에도 변수로 다 나와 있지만 앞에 있는 이 a, b, c는 뭐다? 고정된 숫자다. 고정된 숫자라는 의미. 걔가 상수라는 뜻이야. x는 변수고 y는 따라서 변하는 또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x도 변수, y도 변수,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선 x, 후 y. x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y가 나중에 결정이 돼. 나중에 톡 튀어나와. 그 톡 튀어나오는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 내용은 전부 다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똑같아. 그래서 변수, 상수, 함수, 함수값 이런 것들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용어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살짝 다뤄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교재에 나오는 것만 한번 보자고.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함수란 변수 x, y가 있는데 x값이 변함에 따라 무슨 얘기야? 선 x, 후 y, y값이 하나씩 정해진다는 얘기야. 수동이야 지금. x가 들어가면 y가 튀어나와. x가 안 들어가면 y가 안 튀어나와. 그래서 x가 변하면 y가 변해. 근데 어떻게? 포인트 단어는 뭐였니? y가 하나씩 정해져야지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식으로 세우면 함수식이 되겠지? 1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 a, b는 정해진 수입니다. 누가 정해줘? 문제마다 정해줘. A가 안 정해주면요. 아마 A를 구하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가 여기 1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1차면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2차면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이게 기본적인 표현이야. 기본형, 기본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문제를 보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대. 그럼 처음에 이거겠지? 예. 얘를 갖다가 각 변을, 그럼 가로 세로를 xcm씩 늘려가지고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그럼 x 추가. 여기도 x 추가. 그러면 가로가 뭐가 되니? 4 플러스 x. 세로도 4 플러스 x. 그때의 넓이를 y라고 했대. 그러면 얘가 관계식이고, 그지? 얘가 관계식이고, 얘는 정리를 해보면 제일 높은 게 x가 2차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2차식으로 나타내어진다. 다음 표에서 확인해보자.
x 값이 하나 정해졌어. x가 0이요. 그러면 y는 16이요. x가 1이요. 그럼 1cm 늘린 거지. 그러면 y는 25요. 그러면 x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오로지 하나씩 정해지고 얘는 값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야. 위에 건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게 이거라고. 이거라고. 미지수가 들어간 식이라고. 그치? 여기 또 나왔지? 2차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0이,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 이 말이야. 2차 함수 그러면 a가 0이 아니다.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이야.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안 되는데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2차 함수네. 근데 a가 0인지 아닌지 안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 얘기를 좀 알아두라. 나머지는 편하고 이거 풀어봅시다. 해봐. 밑에 이름을 또 이제 구하라고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알아주냐? 얘는 그냥 2차가 나왔기 때문에 변수를 x로 봐서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x에 대한 2차식이 되려면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꼭 붙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 얘는 2차인데 뭐뭐는 0.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얘도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ax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어. 제일 높은 게 2차고 얘는 y는 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변수를 x로 보는 2차 함수다라고 보고 얘도 a는 0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a, b, c는 상수. 건호야 상수가 뭐라고? 상수에 대해서 설명해 고정된, 볼래? 상수가 뭐야? 고정된 수? 고정된 수. 변수는 변하는 수, 상수는 고정된 수. 근데 왜 a, b, c 써?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 네모 세모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유치하잖아. 초등학생 같잖아. 그래서 알파벳을 써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x와 y 사이의 관계가 문장으로 주어지면 그러니까 한국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x와 y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식으로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식을 쓴 걸 가지고 얘가 차수가 2차야 1차야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 얘는 무슨 말이야? 문장을 식으로 즉 문자화식 있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자화식 단원이 얼마나 깔끔하게 잘 되느냐가 관건이야. 얘도 풀어봐봐. 얘는 언어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공식 알아야 되고. fx가 x제곱 마이너스 5x라고 하는 식이 있대. 그러면 f2를 구하래. f2. F2의 의미는 뭐니? 서준아, F2는 무슨 뜻이야? F2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x가 2, 뭐라고? 다시 시작? x가 2, 뭐라고? x가 2, 그렇지. X가 2일 때 그때의 함수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는 뭐라고 써? F2라고 씁니다. 그럼 F2는 X 대신에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변에다가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동일하게 2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나와. 그러면 답을 쓸 때, X가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야 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어떤 조건표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줄 거야. 선 X, X값 먼저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산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6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y값이 나온 게 후지.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 x 후 y. 튀어나온 y는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변해지는 거지. 그렇지? 문제 풀어봅시다.
다 했어? 그냥 넣으면 돼. 시간은 충분히 좋다.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y는 이라고 쓴 것과 fx는 이라고 쓴 거는 똑같은 함수이다. 왜? 우변 똑같잖아. 좌변도 똑같아. y는 fx잖아. 그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얘는 x값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는 더 많이 쓰기도 하지. 두 가지 다 많이 써. 함수가 이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있는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x 대신에 a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왔다.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x 대신에 a를 넣고 함수값의 결과는 얘가 마이너스 6이다. y 대신에 마이너스 6 집어넣어라. 이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다 동일하게 x 대신에 a, fa니까 a, a, a.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는 걔 결과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놓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겠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못 풀면 2차 함수의 값을 알아내기가 또 힘들겠지. 그래서 앞에 했던 부분이 자꾸 쓰입니다. 이해됐니? 거꾸로 x값과 y값을 알려주고 어떤 미지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 예제도 풀어봅니다. 풀어봐. k값 양수래. 얘들아, k가 음수 나오면 버리란 얘기야. 해봐.